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문화재 특수현상 비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핵심적인 단어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게 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올 오브가 있죠, 그죠? 올 오브는 뭐였습니까? 요렇게 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기름땡글이 있습니다. 기름땡글의 내용적이 얼마? 2분의 1. 자, 2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기상 부분이 존재해야지만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압력이 만들어지고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탱크가 이제 터지는 이런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압력이 만들어지는 기상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 그게 이제 2분의 1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액상 부분과 기상 부분을 두 개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전도가 잘 되는 게 액상 부분이 훨씬 더 전도가 잘 됩니다. 근데 기상 부분은 어떻게 돼요? 전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 가지고 압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터지는 거. 요걸 우리가 올 오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 오브. 그래서 내용적 2분의 1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소화 방법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 포라든지 분반의 CO2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포를 사용했을 때는 두께는 5에서 6cm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를 식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유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이렇게 직사로 해가지고 합니다. 직사로 한 데가 탱크를 바로 쏘는 게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물이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간접적 대처 방법으로서 우리가 탱크를 식히는, 냉각하는, 그래서 냉각해가 가행성 전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주로 쓰고 있죠. 이게 이제 오일 오브가 됩니다. 오일 오브.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오일 오브가 답이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주간 내용이 뭐냐면 보일 오브나 슬롭 오브입니다. 일단은 보일 오브는 이렇게 보면 돼요. 보자입니다. 보자인데, 자, 요거 이제 보일 오브 이렇게 되죠. 보일 오브인데 원래는 여기에 콘루프 탱크면은 우리 탱크에 뚜껑이 없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콘루프 탱크라든지 이렇게 탱크가 뚜껑이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석유류, 원유를 지정할 때 뚜껑을 만드는데 화재가 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탱크 옆면이 터지는 것보다는 위가 빨리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하이면 날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위쪽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생각해, 처음부터 이렇게 탱크에 뚜껑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뚜껑이 있는 건데, 측면이나 밑판보다는 어떻게 한다? 뚜껑 부분이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어가 윗부분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상태죠. 불이 붙어 가지고 원층 이렇게 있다가 압력이 만들어지니까 이 부분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열파. 이렇게 뜨거워지겠죠. 차츰차츰 내려오는데, 요 기름의 특징은 뭐냐면 다빗점이다라고 해요. 다빗점. 그냥 빗점이, 끓는 점이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물질, 동일한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붉은색 빗점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뭐 녹색도 있을 거고, 청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청색이에요. 청색. 이 청색이 뭐냐면 이제 수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맨 밑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이제 애매해진 상태에 기름하고 이렇게 물하고 섞여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열파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자, 어떤 거는 70도씩 끓고, 좀 100도씩 끓고, 있더 200도씩 끓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주가 이제 많은 게 이제 수분이다 보니까 수분을 직접 넣지 않더라도 우리가 온도 차이에 해가지고 수분이 결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수분들이 요 안에 있다 보면은 나중에 기름이 예를 들어 뭐 200도, 300도 되는 게 열파가 형성해 쭉 내려오다 보면은 물은 수분이 어떻게 하냐, 100도씨가 되면 끓어버리죠. 끓어버립니다. 기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가려고 하죠. 나가려고 하면서 그냥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위에 있던 이렇게 하연까지 같이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 가지고 이제 불발화가 되는 거죠. 요런 걸 우리가 보일 오브라고 하는 거예요. 보일 오브. 그래서 보일 오브는 보면은 일단 탱크 표면에 하재, 탱크 표면의 유류 표면에 하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보일 오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 그다음에 열파, 여기 이제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탱크 표면에 하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열파, 연류청이라고 쓰기로 하고 또는 열파라고 쓰기로 합니다. 여기 형성돼 가지고 밑으로 오면서 다비점 있는 그 온도, 그냥 물 같은 거는 이제 100도씨가 되면 이제 끓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주가 이제 수분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100도씨가 되면은 온도가 연료층이 예를 들어 200도, 300도가 내려오다 보면은 100도의 물과 만나게 되면 물은 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죠. 같이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불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해가지고 하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슬로버브 같은 경우에는 자 보일러브를 먼저 볼게요. 보일러브 같은 경우는 보일러브 여기 있고 슬로버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식용유 그 튀김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튀김소. 자 여기에 이제 불이 있어요. 불이 있고 튀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150도, 200도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어느 순간 불이 붙어요. 이 불이 붙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이 붙는 거를 자 인화점에 의한 겁니까? 발화점에 의한 겁니까? 발화점에 의한 거죠. 발화점. 그죠? 발화점에 의해 가지고 자 여기에 불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붙게 되는데 요걸 끄기 위해서 뭐냐면 외부에서 소화수가 들어가는지 어쨌든 물이 들어가야 되네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하고 보일러브하고 슬로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일러브 같은 경우는 내부에 수분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열파라는 게 형성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슬로버는 어때요? 외부에서 수분이나 물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200도씨다. 기름 온도가 200도씨라면은 수분은 100도씨가 되면 기화가 이루어지죠.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화가 되면서 튀어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는데 자, 만약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하얀 불꽃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름 그 물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불이 활활 붙고 있다라고 하면은 물이 튕겨 나가면서 어떻게 수증기가 튕겨 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기름이 불붙은 기름까지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는 하재가 될 수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는 하재와는 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인 하재와는 관계없이 근데 이제 들어가 가지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하재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하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반드시 슬로버브가 일어난다 해 가지고 뭐 불꽃이 튕겨서 나가고 그 하염이 튀어져 나가고 이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 이게 불꽃이 없는 기름에 여러분이 그 이런 거 있죠.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했다 했어. 근데 잠시 옆에 다른 가루 오라 보면은 기름 열이 팍 올라갔어.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수분을 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칙 하고 올라가죠. 근데 그 순간에 하염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불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불꽃이 있다면은 불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불꽃이 없으면 불꽃이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요거 핵심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외부에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수분이 들어가야 된다. 요게 이제 슬로버브가 돼요. 슬로버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프루스오브가 있습니다. 프루스오브가 있는데 이 프루스오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철 되면 아스팔트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스팔트가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뭐 다른 어떤 부산물하고 섞어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들어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서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로 보면은 안에 수분이 있을 수 있어요. 수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수분이 있으면은 요 수분이 그냥 이게 밀고 올라오는 거야. 그냥 이건 불 붙은 게 아니고 수분이 그냥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밀고 이렇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오면서 기름도 같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같이 놓는 거지만은 완전히 다르죠. 보일러하고 프루스오브하고는 완전히 그림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하재와는 조금 관련이 없죠. 조금이 아니고 아예 거의 뭐 하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그냥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수분을 인해 가지고
그 유류하고 기름이 그냥 흘러 넘친다. 뭐 요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거품만 뽀글뽀글 해가지고 안 흘러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흘러 넘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뭐 그 위험을 할 특수 현상이다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흘러 넘쳤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꽃이 표면에 화재가 있어가지고 불꽃하고 화염하고 같이 흘러 넘치느냐? 아니면은 그냥 기름만 이렇게 흘러 넘치느냐? 요 차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핵심은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보일러브나 아니면은 슬로버브가 나올 거예요. 답은 오답을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추가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외부에서 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탱크 내부에 있는 다비점 어떤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냐 아니면은 또 표면의 화재냐 아니냐. 자,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주시면은 뭐 크게 이 부분도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